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부가 내국인 가상화폐 세율 20% 기타 소득세로 검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 과세 방침을 정한 뒤에 재산세제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재산소비세 정책관 산하에 있는 양도증여세를 총괄하고 있고요. 소득법인 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 기타 소득세, 연금퇴직소득세를 다루는 조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무가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 라는 연합뉴스의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져 있고요. 전문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주무가의 성격으로 미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 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세가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은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또 차익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특급법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걸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해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타 소득으로 일단은 해보자라는 관점이 더 높아졌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부분에 있어서 빚섬에 대한 간접적인 세금을 걷었던 사례를 보게 되면 기타 소득 과세 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욱더 힘을 실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연합뉴스 빼고도 뭐 전자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다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식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 보았는데요. 해당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명 자료라고 해서 2018년도 6월 22일자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뭐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뭐 양도세 부과를 좀 해보겠다에 대한 내용이 오보였다라는 형태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거였고 나머지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예민했다라고 했으면 아무래도 보도 해명 자료가 추후에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6월 22일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타 소득으로 한 10% 정도 부과를 할 것으로 된다라고 보도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정정 보도에 대한 그런 공문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쪽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2019년도 5월 28일자 기준에 나왔던 보도 자료를 빼고는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나왔던 보도 내용 또한 그만큼 코인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으니
암호통화 투자에 있었을 때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보도를 냈던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뭐 5월 2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 코인에 대한 시세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거의 970만원 선까지 올라왔었고, 그거에 대한 과열 구간으로 인해서 정부가 대응을 또 나섰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잠깐 조정이 또 왔었고, 그 이후로 또 거의 뭐 1680만원 선까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의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 금액과 수익 금액이라는 단어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 필요 경비를 60% 의제하는 강연료가 12만 5천원을 지급한 경우 12만 5천원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 최저한 규정에 의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만약 기타 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에 지급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 소득 원청 진수 세율 통상 20%에 따라 원청 진수하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기타 소득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가정하에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거에 따른 예시 또한 여기에 나와져 있으니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죠. 종합과세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풀어서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다 토탈한 내용에 대한 종합과세 부분으로 지칭을 하고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펀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까지 포함을 해서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형태로 인해서 초과했었을 경우에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서 비트코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로 편입이 되고, 이 종합과세의 토탈 금액에 대한 수익성이 큰 게 나오면 나올수록 세금이 많이 뜯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20%이고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금액 대비가 써져 있고요. 비율 대비도 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금융소득이 나왔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만큼 많이 내겠죠. 또한 기타 소득세율 구간에 선택적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계신 분들은 근로과세 표준으로 해서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말 정산 이후 기타 소득을 합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해서 세액의 일부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로 다시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종합과세 20% 세율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만 갖고 있는
AC 기준으로 해서 예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세무사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갔었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흘러갈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0년 세법 개정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여러분들이 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날짜를 보시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2020년 7월 마지막 주 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정이 거의 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세법 개정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보고서 또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리비전이 돼서 그 해당 우리한테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상 통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또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 나온 보고서만 보셔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ICO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인이 1월 28일 날 메인넷이 담겨져 있고요. 네,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이 또 보여지는데, 요새 비트코인 SV가 매우 핫하죠. 네, 비트코인 SV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코인이 1월 29일 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디지바이트가 1월 30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체인링크도 1월 30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1월 31일 날 코스모스에 대한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게임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코스모스에 대한 영향은 좀 줄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NXT에 대한 일정이 31일 날 잡혀져 있고요. 이오스에 대한 국회 의사당에 대한 일정 또한 잡혀져 있습니다. 이때 텐 라이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SV가 2월 4일자에 일정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